일반 CGV 영화관이 용산 IMAX가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아포지 붐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본 영상에서는 클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올해 초에 UCX 보내고 앞으로 X6 들렸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모니터 스피커의 교체죠. 정말 아끼면서 애지중지 사용했던 암피온 218을 떠나보내고 10년 전부터 너무나 갖고 싶었던 제 꿈의 스피커 베어풋 MM27 젠2를 새 식구로 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들었던 제 옛날 장비들 다 떠나보냈는데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립지도 않습니다. MM27이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암피온과 베어풋의 AB 테스트를 해보고 3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그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풋 MM27 소개도 한번 하고 싶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인 클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베어풋 MM27을 사면서 이왕 이렇게 일 저지른 거 끝장을 보자 싶어서 클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던 DD 컨버터 영상에 어느 한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거예요. 니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 외부 클락도 사게 생겼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 예언이 적중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베어풋을 사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돗자리 까셔야 됩니다, 그분. 물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말씀하지는 않았고 정중하게 댓글 달아놓으셨습니다. 제일 유명한 안텔롭의 테넴 클락은 가격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서 제일 합리적인 클락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블랙라이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라이온 마이크로 클락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클락은 이 디지털 음악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클락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지터 노이즈가 발생하죠. 그래서 좋은 클락일수록 오디오 데이터를 시간차가 거의 없이 완벽에 가깝게 전송을 해주고, 불안정한 클락일수록 나노초 단위로 막 틀어지면서 지터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기 간에 더 좋은 클락을 마스터 클락으로, 즉 대장으로 임명하고 그 대장 시간에 맞춰서 행동한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세계에서도 가불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 슬프지만, 그래도 오디오 세계는 좋은 리드를 통해 사운드를 개선해주는 것이니 괜찮다고 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컨버터를 연결하더라도 전에 테스트했었던 DD 컨버팅도 중요하지만 클락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폴로 X6와 아마리가 스피디아이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클락을 아마리의 5번 클락을 선택했을 때랑 아폴로 X6의 클락을 선택했을 때랑 사운드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안텔롭 아마리 정도 되면은 외부 클락이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큰 스튜디오들은 워낙 기기들이 연결되는 게 많으니까 외부 클락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그래도 테넴 클락을 만든 안텔롭인데 아마리 빌트인 클락은 당연히 웬만한 외부 클락보다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블랙라이언 마이크로 클락 3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운드가 더 열리고 베이스는 더 단단해지는 것을 듣게 되어서 바로 마이크로 클락 3 XB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사용해본 순간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제 아마리 아폴로 X6에 블랙라이언 마이크로 클락 3 XB를 사용하면 일반 CGV 영화관이 용산 IMAX가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과언 아닙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외부 클락이 그래도 비싼 컨버터에 영향을 과연 줄까 의문이었는데 영향을 많이 주네요. 블랙라이언 마이크로 클락 3만 해도 충분히 사운드를 개선해줬는데 3XB는 진짜 용암액입니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만 넓어지고 군데군데 디테일이 비고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밀도감, 정위감, 이 모든 디테일이 더 선명해지고 다 같이 개선됩니다. 클락의 정확도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사람도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친구들은 겁나 맞아야죠. 그래서 RME도 보면 RME의 STD FS 클락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아포지도 홍선 대원군 시절에 빅벤이라는 클락을 괜히 출시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큰 스튜디오에 가면 불가리아의 롤렉스, 안텔롭, 테넴 X가 설치된 곳이 많죠. 거의 최상급 클락이죠. 이건 데모품이 있더라도 빌리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을 아직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입체 감각, 사운드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베어풋 MM27만 해도 충분히 배 부릅니다. 말씀드린 김에 블랙라이언 마이크로 클락 3XB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6개의 BNC 출력과 SPDIF 동축 출력, 옵티컬 출력, 그리고 AS3 출력이 하나씩 있습니다. 옵티컬이랑 동축도 있길래 제가 아포지 붐이랑 ID14 마크2를 DA 비교 테스트를 할 때 심심해서 블랙라이언 마이크로 클락 3XB를 ID14 옵티컬 인을 통해서 연결한 다음에 클락을 블랙라이언 클락으로 바꿔봤습니다. 저 저렴한 ID14 마크2도 과연 변하는지 궁금해서 설정해서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운드도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네요. 제가 아포지 붐 영상에서 ID14 마크2와 DA 비교를 하면서 어떤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ID14 마크2의 클락을 블랙라이언으로 바꾸면은 아포지 붐이 오징어가 됩니다. ID14 마크2의 클락을 인터널과 블랙라이언으로 전환하면 소리가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이러네요. 어쨌든 패션의 완성은 시계인 것처럼 사운드 환경의 완성도 시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블랙라이언 시계를 저한테 추천해준 리버브 코리아 곽 대표를 언젠가 제가 좁힐 겁니다. 저 패가 망신하면 다 곽 대표 때문입니다. 하필 재고도 있더라고요. 없었으면 안 샀을 텐데. 아포지 듀엣이랑 KRK RP5 1세대로 수년간 행복하게 살았던 저에게 장비병이라는 이 불치병을 옮긴 곽 대표를 고발합니다. 어쨌든 클락은 정말 중요하고 단순히 두 기기를 연결할 때 아무 클락이나 막 설정하지 마시고 두 기기의 클락을 전환해 가면서 더 좋은 사운드의 마스터 클락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클락은 미신이 아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페이드 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